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공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이어 최근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이 안정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지난 4일에는 KF-21 시제 3호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채로 처음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날 시제 3호기는 오전 10시에 사천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약 610km/h,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는 21세기 하늘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항공 전자장비로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에 의한 방식과 달리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전자파 빔 조향이 가능하기에 보다 넓은 영역의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다중 임무 수행,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겁으로 무산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때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착수 4년 만인 2020년 8월 세계 12번째로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 KF-21 시제기의 탑재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개발된 레이더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항공기에 탑재해 요구 성능에 대한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 시험을 수행해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 등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심지어 레이더 선진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후보로 평가한 외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극받아서일까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틱톡 등에는 중국에서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의 사진과 동영상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해외 매체에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네이버 뉴스 등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35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팩시밀리로 복사하듯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겁니다. 젠35의 앞부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요.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뒤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더 돔이 있는데 첨단 위상배열 레이더의 안테나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한데요. 조종 사용 표시 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 장치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F-35는 이미 헬멧 장착 영상 장비로 옮겨갔습니다.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인데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꼬리날개 윗부분에는 젠15 함재기에서 볼 수 있는 나는 상어 로고 옆으로 35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로 350003이라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젠35의 세 번째 시제기라는 뜻이죠. 미 군사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합니다. F-21을 베껴 만든 첫 스텔스기 젠20도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젠35에는 러시아 미그 29기에 들어가는 RD-93 엔진을 복제해 개량한 WS-21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엔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올 11월 주하이 에어쇼에 WS-21 엔진을 장착한 젠35가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 분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우리의 KF-21과 자국 스텔스기 젠35, 젠20 등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KF-21은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위주로 개발한 기종이죠.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공군은 중국의 젠35에 대응할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이미 보유하고 있죠.
비교 대상이 아닌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내심 KF-21 개발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는 F-15K, F-35A, KF-16, F-16PBU, F-5EF, KF-5EF, F-42, FA-50 6개 기종의 8개 모델을 400여 대 운용 중입니다. 이 중에 노후화되어 숙련된 정비사들의 노하우와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용 중인 100대에 이르는 F-5EF, KF-5EF, F-42를 대체할 전투기가 바로 KF-21이죠. 우리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결과물인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약 22만 개. 이 중에 엔진은 지휘의 F-41 포지 2400으로 같은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미국 해군 주력 전투기인 보잉 FA-28F가 있습니다. KF-21의 엔진 추력대 기체 중량 비율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대등하고 미국 동맹국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인 로키드 마틴 F-35 시리즈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 조종사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기능 등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투기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무장은 F-15K와 FA-18EF에도 장착된 M61A 20mm 발칸포를 포함해 AIM-9X, AIM-120SDB, 12505WCMD, JDAM, LJDAM, LGB, AGM-65, AGM-84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입니다. 우선적으로 KEPD-350 타우러스, 아이리스-T, MBDA 미티어, 천룡 공대지 미사일, KGGB 공대함2 유도탄 등이 장착될 예정인데요. 370에서 480갤런의 보조연료 탱크가 장착되는 KF-21은 작전 반경 극대화를 위해 KC-330 시그너스 공중급 6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기 위해 공중급유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2026년 1세대 본격 양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2세대 블럭2 사업은 2028년까지이며 이후 2032년까지 양산을 진행하여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3세대 블럭3와 난항을 겪고 있는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발 거론되고 있는 KF-21에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와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확보 계획 추진 결정에 따라 탄생한 국산 미들급 전투기 KF-21이 본격 양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36개월.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방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을 응원하고 강력한 공중 전략 무기인 KF-21 보라매가 편대를 이루어 창공을 날아다닐 모습도 기대해봅니다.